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미공군 마크를 단 F-16, 그런데 테일 넘버 046 스나이퍼 파드의 암람 장착, AIFF 쪽과 칵핏 뒤쪽에 업그레이드 흔적이 보이죠. BD 책, 배틀 데미지 책을 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미공군에서 시험 비행 중인 대한민국 공군 KF-16입니다. KF-16 빅타의 GBU-39 무장 투하 장면이었습니다. 046 항공기 KF-16 업그레이드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미국 비행장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죠. 대한민국 공군도 손실이 컸었고요. 무엇보다 업그레이드 지연으로 인한 전력 지수 하락의 문제도 있었고, 하여간 다시 하늘을 나는 KF-16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입니다. 보통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생산할 경우 대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적국에 대한 세력, 전력 과시를 하곤 했죠. 대만의 경우 F-16 빅타 업그레이드,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F-16 빅타와 중국 제20 간의 공중전 이야기까지 돌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KF-16 빅타가 이미 인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KF-16 빅타 업그레이드 사업의 난항으로 인해 생긴 여러가지 아픈 일, 아직 업그레이드가 된 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용히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고 있는 KF-16 빅타, 저라도 축하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댓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KF-16 빅타가 진정한 바이퍼, 독사가 맞는지 전부를 제가 살펴드릴 수는 없어요. 좀 힘든 얘기도 많아요. 바이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전 4세대 KF-16과는 확실히 다른 전투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KF-16 빅타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갖게 된 가장 획기적인 능력, 공대공 전투와 공대지 무장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점입니다. 바로 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KFX, KF-21편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의 경우에는 공대공 또는 공대지 마스터 모드를 선택하면 어느 한 가지에 적합한 레이더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레이더 자체가 한 개의 센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A사 레이더의 경우에는 한 개의 센서가 아니라 레이더 전체가 천여 개의 레이더 작은 센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센서를 나누어서 공대공 모드 또는 공대지 모드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가장 적의 공격에 취약한 시기, 공대지 무장 투하 직전이라고 볼 수 있죠. 공대지 무장 투하의 사거리에 진입되면 공대지 공격을 위해 공대지 레이더 모드로 전환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전까지 표적 주변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공대공 위협이 있는지 확인을 하죠. 공대공 레이더 모드를 통해서. 그러다가 공대지 폭격 페이지가 되면 정확한 폭격을 위해 레이더, 공대지 레이더를 사용해야 됩니다. 적전술에 공중 매복 또는 공중 사냥이라는 게 있어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저고도에서 매복하면서 적의 전투기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적의 전술들, 이런 시점에서 우군기에게 달려들 수 있습니다. 공격 편대군이 수입, 전투기 소탕 전력으로 BVR 미사일로 격추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되죠. 근데 적기의 그 수입 전력들이 우리 앞에만 있지 않죠. 적의 공군들 바보가 아니에요. 피해서 숨어있다가 결정적일 때 나타납니다. 미국 많이 당했죠. 이것이 작전이자 전술입니다. 작전과 전술의 영역을 무기체계로 커버하려고 하면 큰 코 다칩니다. 하여간 공대지 폭격 이후 바로 공대공 레이더로 모드로 전환해서 위협이 되는 레이더 에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그렇게 작전을 했던 KF-16. 비단 KF-16 뿐만 아니라 4세대 전투기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레이더 모드에 집중해야 되는 9세대
4세대 전투기 기계식 레이더 때문이죠. 여기 F16 빅타의 칵핏, 역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레이더도 듀얼 모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커먼 컬러 멀티펑션 디스플레이, 모든 디스플레이가 컬러로 변했고, 가운데 센트럴 페데스탈 디스플레이 CPD 디지털 터치 방식의 인터페이스로 변경된 게 확인됐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F35, KF21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물론 듀얼 레이더 모드에서 입력되는 빠른 정보 처리가 필요하죠. 이것을 위해 모듈러 미션 컴퓨터 7000AH가 장착이 됩니다. 빠르게 정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내부가 어떤 형태로 바뀌었나 좀 더 볼까요? 양쪽 MFD가 컬러로 아까 변경되었고 확인되죠. 중간에 큰 MFD, 이게 CPD입니다. 이전에는 여기에 보조 자세계 또 자세계 내비게이션 계기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합되어서 큰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변경되었죠. 좌측 MFD 레이더를 운영하고 우측에 TGP 또는 무장을 선택해서 운영을 하는데, CPD에도 공대공 화면 또는 TGP 화면을 수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다른 모드를 사용할 수 있죠. 각각의 MFD에서 조종사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CPD의 TGP 영상을 크게 확대해서 적기 식별이나 격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좋은 세상입니다. 2020년 1월과 7월에 미 네바다 상공에서 미공군 조종사가 G락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G락, G-Induced Loss of Consciousness, 높은 중력 가속도로 인해 의식상실을 의미하는 한국 용어죠. 전투기 급기동 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중력 가속도의 몇 배가 걸리는데 F-16의 경우에는 약 9G까지 조종사들이 견뎌내어야 합니다. 높은 중력 가속도는 조종사의 뇌에 있는 피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게 하죠. 뇌에 있는 피가 떨어지면 피에 있는 산소, 뇌의 산소가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의식상실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아이고, 의식상실에 빠진 조종사가 제대로 조종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안타깝게도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던 F-15K 조종사의 의식상실로 잃었었죠. 그런데 네바다에서 G락을 일으킨 미공군 F-16 조종사와 기체 모두 안전하게 귀환합니다. 바로 AGCAS, 오토 그라운드 콜리전 어보이던스 시스템 덕분이죠. 지면 충돌 방지 시스템. 로키드 마틴 미공군 연구소 그리고 나사가 힘을 합쳐 공동 개발한 시스템인데, 사전에 입력된 지형 데이터하고 항공기 위치, 속도, 방향을 계산해서 항공기가 지면에 충돌될 것이 예상될 경우 1차적으로 조종사에게 경보를 보내죠. 이때 조종사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아, 이게 G락이구나. 자동으로 항공기를 수평 자세 또는 상승 자세 약 5G 정도로 변경해서 지면 충돌을 일단 회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G가 풀리면 G락에 빠진 조종사는 피가 뇌로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산소가 다시 공급되면서 다시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KF-16 바이퍼에 장착이 됩니다. AGCAS를 일찍부터 장착했다면 불의의 사고로 전우를 잃는 일이 없었을 텐데, 무장과 전력 위주의 증강도 좋지만 안전 시스템의 강화를 통해서 무위의 전력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KF-16 바이퍼에 장착됐네요. 아주 잘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투기에도 서둘러 장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KF-16 빅타 업그레이드 사업에 조인트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이 안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몇 세트만 들어왔죠. 소프트웨어와 장비 장착을 위한 설비는 끝내놓은 상태로 들어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100몇 대 이걸 다 사오지 못했어요. 나중에 필요한 개수만큼 다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죠. 조인트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AIM-9X 사용을 위해서 필요하죠. AIM-9X를 못 사왔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도 몇 세트만 사왔죠. 책정된 비용이 적었죠. 그리고 사업을 원하는 가격은 엄청나게 뛰다 보니 AIM-9X 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죠. KF-16 빅타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빠졌지만 차후 도입을 위한 슬롯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KF-16 빅타 업그레이드, 현재 가장 돈 먹는 하나 KF-21 있죠. 공군에서 더 많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 공군입니다. 우리 윙맨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KF-16 빅타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무장장착 능력의 향상에 있죠. AM-120 JDAM 계열, LJDAM, F-15K에서만 운용했던 SDB, FA-50에 사용되던 CBU-105 WCMD, 그리고 하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KF-16 빅타. 새로운 무장으로 업그레이드될 KF-16 빅타,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무장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항상 윙맨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공군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